춘천 레고랜드 조성 사업을 위한 강원도의 재정적 부담이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추가 부지 매입비로 255억 원이 더 들어가게 됐습니다. 자칫 고독사로 끝날 뻔했던 60대 지적장애인의 죽음이 경찰의 추적 끝에 억울함을 벗게 됐습니다. 숨진 원인은 뺑소니 사고였습니다. 임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아파트 세입자들이 릴레이 1인 시위에 들어갔습니다. 검찰 수사가 너무 더디다는 겁니다. 2024 동계 청소년올림픽 조직위 출연 동의안이 도의회에서 보류되면서 추진 일정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춘천 레고랜드 조성 사업을 위한 강원도의 재정 부담이 계속 불어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추가 부지 매입비로 255억 원이 더 들어가게 됐는데요. 여기에 강원도가 직접 건립하는 컨벤션 센터까지 막대한 추가 재원 부담이 예상됩니다. 허주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레고랜드 테마파크 공사 현장입니다. 현재 공정률은 18%. 내년 5월 어린이날에 맞춰 임시 개장한 뒤 내년 7월 정식 개장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최대 변수는 재원 마련입니다. 문화재 보존 지역 지정으로 테마파크 부지가 150m 하향 조정되면서 강원중도개발공사 소유지가 포함됐습니다. 테마파크 부지가 외국인 투자 지역이어서 강원도는 이 땅을 사서 다시 멀린사와 무상 계약을 맺어야 합니다. 매입 비용은 255억 원. 2013년 고시 당시 공시지가로 1제곱미터에 5만 4천 원이던 땅값은 작년 말 기준 9만 6천 원으로 2배 가까이 올랐습니다. 2017년에 이렇게 변경이 됐는데 2년이 넘어서야 매입 절차에 들어가면서 비용은 더 올랐습니다. 2017년도에 문화재 발굴이 끝나고 나면서 그다음에 2018년도에 MDA 계약을 하면서 멀린사역에 대한 직접 투자라는 협약, 그런 협상 관계 때문에 조금 늦은 바는 있습니다. 강원도로부터 255억 원의 땅값을 받게 되는 강원중도개발공사는 개발 비용을 감안하더라도 시세 차익을 포함해 200억 원 이상의 차익을 얻게 됩니다. 개발 행위가 이루어진 거를 기준으로 감정을 다시 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취득할 당시의 원형지 가격과 지금의 감정가 간에는 일부 좀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죠. 이번 부지 매입비가 끝이 아닙니다. 레고랜드 조성 사업 가운데 강원도가 직접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은 컨벤션 센터와 유적공원 건립 사업입니다. 앞으로도 막대한 재정 부담이 가중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강원국제 컨벤션 센터 예상 건립비는 1,359억 원, 유적공원과 유물전시관 조성비는 178억 원이 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1,500억 원이 넘는 재원을 강원도에서 마련해야 합니다. 강원도의회는 강원도에 불어나는 재정 부담에 회의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어 도의회 심사에서 난항이 예상됩니다. 어쩔 수 없이 이제 부담해야 되는 부분인데 일단 그 부분도 우리가 취득해서 GDC에 넘기는 과정에 있어서 어떤 재정의 어떤 건전성을 최소화하도록. 강원중도개발공사가 레고랜드 사업을 위해 한국투자증권으로부터 대출받은 금액은 2,140억 원. 강원중도개발공사가 갚지 못하면 그 부담은 채무 보증을 선 강원도가 떠안게 됩니다. MBC 뉴스 허주입니다. 손수레를 끌며 고물을 수집해 생계를 이어가던 60대 지적장애인이 집에서 숨진 채 발견된 일이 있었습니다. 단순 고독사인 줄 알았는데 뺑소니 사고 이후 비틀거리며 집까지 걸어간 뒤 숨진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습니다. 김상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5일 새벽 강원도 철원의 한 도로. 승용차 한 대가 손수레를 끌던 남성을 들이받습니다. 차에서 내린 운전자는 주변을 서성이다가 쓰러진 남성을 확인하는 듯 하더니 차를 타고 도주합니다. 한참 뒤 피해 남성은 간신히 몸을 일으켰고 비틀거리며 600m 떨어진 집으로 향했습니다. 피해자는 사고 이후 1시간 동안 이곳에 쓰러져 있다가 손수레에 몸을 지탱해 집까지 이동했습니다. 피해 남성은 61살 지적 장애인으로 아침마다 손수레를 끌고 고물을 수집해 팔아 생계를 이어왔습니다. 사고 사흘 뒤 고물이 쌓여 있는 걸 이상하게 여긴 이웃 주민이 집을 방문해 숨져 있는 남성을 발견했습니다. 경로당 갔다 오다가 그걸 보고는 일로 간 거야. 오토바이 타고 가달라니 그렇게 그런 일이 있어가지고 119 전화로 나도 떨려서 안 나오더라고.
피해자에게 골절상이 있다는 부검 결과를 통보받은 경찰은 주변 CCTV 15개를 뒤져 사고 장면을 찾아냈습니다. 매일 같은 패턴의 행적이 있었는데 그 행적에 따라서 수사를 이제 역주행을 해서 시작을 했어요. 사고 이후부터 발견 때까지는 행적이 전혀 나오질 않았고. 운전자는 같은 마을에 거주하던 26살 이모 씨로 아침 출근길에 사고를 낸 걸로 조사됐습니다. 이 씨는 당초 고라니를 친 줄 알았다고 진술했다가 영상을 보여주자 무서워 달아났다고 혐의를 인정했고 도주치사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경찰은 이 씨가 사고 즉시 신고를 했다면 피해자를 살릴 수 있었다며 안타까움을 표시했습니다. MBC 뉴스 김상훈입니다. 임대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아파트 세입자들이 조속한 수사를 촉구하며 릴레이 1인 시위에 들어갔습니다. 세입자들이 임대업자를 고발한 지 벌써 반년이 지났는데 검찰 수사가 너무 더디다는 게 이유입니다. 김진아 기자입니다. 청솔 아파트 세입자들이 원주 검찰청 앞에서 조속한 수사를 촉구하는 릴레이 1인 시위를 시작했습니다. 그간 수백억 원의 시세 차익을 보고도 돌려줄 자금이 없다는 임대업자를 배임, 횡령 등의 혐의로 고발한 지 7개월이 지나도록 검찰 수사가 지지부진한 데 따른 겁니다. 이 수사가 늦어짐에 따라서 저희 입주민들의 피해 금액이 점점점 불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검찰 측에 수사 촉구를 강력하게 요구하는 바입니다.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세대는 현재 세입자들이 파악한 것만 130여 세대로 피해액은 100억 원에 달합니다. 전세 재계약마저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전세자금 대출 상환과 추가 대출에 따른 이자 부담을 이기지 못한 수십 세대는 임대업자의 근저당 비용까지 떠안고 시세보다 2천만 원 비싼 값에 울며 겨자 먹기로 살던 집을 매입했습니다. 세입자들은 최근 지분이 얽혀있는 계열사에 매각했던 월세와 빈세대를 미수금인 41억 원만큼 다시 매입한 거래가 포착됐고 실거래가도 8천만 원 안팎인 시세와 맞지 않게 3, 4천만 원 비싼 1억 2천만 원으로 신고해 자금 흐름이 의심스럽다고 주장합니다. 매매를 하기 수월하게끔 취한 조치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사회행위 취소 소송에 관한 그 범죄를 면피하기 위한 행위가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세입자들은 수사가 늦어지면 임대업체가 자금을 빼돌릴 시간만 벌어주는 결과로 이어지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와 총선 때문에 수사가 늦어졌다는 검찰. 서민들의 추가 피해를 막을 수 있도록 이제라도 수사에 속도를 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MBC 뉴스 김진아입니다. 정부 지원과는 별도로 각 지자체마다 재난지원금을 지원하고 있어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주민들의 관심이 높은데요. 설악관 시군들이 전체 주민들에게 재난지원금을 주는 것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배현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속초시는 주민 모두에게 20만 원씩 현금으로 긴급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시의회에 긴급 재난지원금 지급 계획을 보고했고 행정 절차가 마무리되는 대로 다음 달에 지급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속초시 인구 8만 1,000명에게 1인당 20만 원씩 현금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의회와 조율이 끝났고 5월 중에 지급을 완료할 계획을 가지고 추진하려고 합니다. 시의회는 앞서 지원금 지급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하는 등 공감대를 형성해 조례 제정에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긴급 재난지원금 지급을 결정한 속초시는 간부 공무원 등 사회 지도층들에게는 자발적인 기부를 유도한다는 계획입니다. 고성군 의회는 한 발 빠르게 코로나19 긴급 생계비 지급을 위한 준비에 나섰습니다. 의회는 고성군 재난긴급생활지원금 지원 조례안 제정을 예고했습니다. 지역의 경제가 상당히 위축되어 가고 있고 후임자가 들어와서 바로 긴급생활안정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사전에 준비하기 위해서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지급 규모는 국민 1인당 10만 원에서 최대 20만 원으로 잡고 군 행정부와 지급 대상과 시기 등을 조율하고 있습니다. 한편 양양군도 1인당 20만 원의 선불 카드를 지급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배현환입니다. (2024) 동계 청소년 올림픽 추진 일정이 계획대로 되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강원도에 따르면 다음 달 도의회 임시회에서
동계 청소년 올림픽 조직위원회 출연 동의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조직위 7월 출범 계획에 차질이 불가피합니다. 강원도의회 사회문화위원회는 어제 대회 운영비 분담 비율을 국비와 도비 7대3으로 하는 안이 정부와 조율이 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출연 동의안을 보류했습니다. 강원도는 다음 달 출연 동의안을 다시 제출할 계획이지만 운영비 분담 비율을 놓고 정부와 의견 차이가 큰 상태입니다. 강릉 제진 구간 동해 북부선 철도 건설 사업이 남북교류 협력 사업으로 인정돼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받게 됐습니다. 통일부는 오늘 김현철 장관 주재로 남북교류 협력 추진위원회를 열고 동해 북부선 철도 건설 사업을 남북교류 협력 사업으로 인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 사업은 국가재정법에 의해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부산에서 출발하는 동해선은 유럽까지 연결되는 동아시아 철도 공동체의 핵심 노선이지만 현재 강릉에서 고성 지진까지 110km 구간이 끊어져 있습니다. 코로나19 비확진 지역에 한해 장병 외출이 허용되면서 화천군은 음식점과 편의시설에 대한 방역에 나서는 등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화천군은 오는 24일부터 지역 군부대가 최소 10명씩 그룹을 만들어 하루 4시간씩 외출을 허용할 것으로 보고 그동안 폐쇄했던 실외체육시설 19곳을 다시 개장합니다. 특히 군장병이 자주 이용할 것으로 예상되는 PC방과 볼링장, 당구장 등에 대해서는 특별 방역을 실시하고 지역 내 작은 영화관 개방 여부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내일 치를 예정인 고교 전국연합학력평가를 강원도는 실시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강원도교육청은 오늘 학교로 배송된 평가 문제지를 등교 개학 이후에 배부하기로 했습니다. 대신 내일 강원진학지원센터 홈페이지에 문제 파일을 탑재해 학생들이 자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도교육청은 모의고사를 연 6회 실시하는데 첫 모의고사는 진단평가 개념으로 그리 중요한 자료로 활용되지는 않는다며 입시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이라는 것이 대부분 현장 교사들의 의견이라고 밝혔습니다. 오는 7일 제4세대 방사관 가속기 부지 선적을 앞두고 춘천 유치를 위한 전문가 포럼이 오늘 오후 춘천시청에서 열렸습니다. 최첨단 꿈의 빛 방사관 가속기 춘천으로라는 주제로 열린 포럼에서는 고려대 김경현 교수와 한양대 안진호 교수가 나와 방사관 가속기의 개념과 신약 개발, 그리고 방사관 가속기와 미래 산업이란 강연을 펼쳤습니다. 제4세대 방사관 가속기 구축 사업은 1조 원의 사업비가 드는 사업으로 춘천시는 호남권 나주시와 영남권 포항시, 충청권 오송시와 치열한 유치 경쟁을 펼치고 있습니다. 장애인의 시설 접근성을 개선해 장벽 없는 도시를 만들기 위한 범시민 운동이 전개됩니다. 춘천시는 오늘 국제로타리와 명동상인회, 춘천시 장애인 종합복지관과 공동으로 장벽 없는 도시 조성을 위한 협약을 체결하고 장애인 이동권 보장에 앞장설 것을 약속했습니다. 이를 위해 춘천시는 국제로타리의 지원을 받아 명동상가 75곳에 접이식 경사로를 설치하고 인도와 횡단보도의 턱을 낮추는 등 장애인 편의시설을 대폭 보강할 계획입니다. 임신과 출산, 육아 등으로 경력이 단절된 도내 여성 4,000명에게 최대 250만 원의 구직활동비가 지원됩니다. 강원도는 경력 단절 여성 구직활동 지원사업 참여자를 오는 27일부터 다음 달 15일까지 강원 일자리 정보망을 통해 모집합니다. 선정된 4,000명에게는 1인당 월 50만 원씩 5개월 동안 최대 250만 원을 지원하고 지원 기간 중 취업하면 3개월 근속 이후 취업 성공금 50만 원도 지급합니다. 또 코로나19 강원도형 생활안정지원금 40만 원도 지원받을 수 있게 됩니다. 강원도교육청은 올해 제1회 추경 예산안을 당초 예산에서 1,865억 원, 6% 늘어난 총 3조 2,600억 원을 편성했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추경 예산을 보면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130억 원, 초중등 교육과정 개발 운영과 학력 신장 지원 등 117억 원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